안녕하세요. 오늘은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의 일부 말하는 게 머니가 보여준 돈의 세계에서 네 번째, 내가 맨 처음 번 돈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맨 처음 번 돈. 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부터 나는 생각이 많아졌다. 침대 위에 누워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한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다일의 성공담은 생각할수록 놀라웠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보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다. 그리고 다일의 부모님은 다일이 하는 일을 잘 이해해 주었다. 그렇지만 나는 너무 어리고 갑자기 머니가 말했던 자신감이 떠올랐다. 내가 나 자신을 지금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다면 일도 훨씬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성공일기를 다시 쓰기로 했다.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비밀을 잘 지킨다. 이 엄마가 비웃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러 가지 성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성공일기를 쓰는 동안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다일과 같은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런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정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다. 사촌 마르셀이 생각났다. 나보다 겨우 10달 먼저 태어난 오빠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지만 마르셀은 언제나 돈이 풍족했다. 그동안 마르셀과 별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전화를 했다.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다행히 마르셀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다. 마르셀이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서둘러 얘기를 꺼냈다. 여보세요, 마르셀? 나야, 키라. 중요한 말을 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나 내년 여름에 샌프란시스코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은데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날 주실 수 없으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만 하는데 말이야. 마르셀이 큰 소리로 웃었다. 그거야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런데 웬일이야. 인형에만 관심 있는 계집애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널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지. 근데 이제야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군. 아니 뭐라고? 얼굴은 꼭 개구리같이 생겨가지고 잘난 체 하기를. 나는 화를 참으려고 애썼다. 넌 별로 친절한 편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항상 돈이 많은 비법을 알려준다면 고맙겠어. 하하하, 난 네가 당장을 신경질을 내며 올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은 아니군. 있잖아. 돈을 버는 방법은 진짜 쉬워. 마르셀은 나를 놀리는 것이 재미있는지 장난치려는 게 분명했다. 내가 눈물을 안 흘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마르셀은 짐작도 못할 것이다.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쉽다고? 그러나 마르셀은 버릇없이 전화기에 대고 트림을 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아주 많아. 찾아보기만 하면 돼. 도저히 마르셀의 말에 찬성할 수가 없었다. 돈을 벌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내 친구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러나 돈을 버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 그건 너희들이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어야. 아마 인형이랑 노느라 일거리를 찾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겠지? 마르셀이 비꼬는 듯한 말에 나는 슬슬 화가 났다. 한 번만 더 인형 얘기를 하면 전화를 끊을 생각이었다. 마르셀은 내 기분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이야기를 계속했다. 한 번이라도 일자리를 진지하게 구해본 적 있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궁리하느라 한나절을 꼬박 보내본 적이 있느냐고. 한나절은커녕 1시간 이상 생각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했다. 그것 봐. 마르셀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찾은 거야.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말해줄게. 사실 나는 나만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 아니 너도 나처럼 겨우 12살이잖아. 내가 놀라서 소리쳤다. 그래 겨우 12살인데 회사를 가지고 있지. 빵을 배달하는 사업이야. 고객도 14명이나 돼. 참 좋은 회사다. 마르셀의 설명을 듣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한마디로 신문 배달 소년이구나. 신문이 아니라 빵이라는 것만 다를 뿐. 이런 멍청이, 쇠대가리 같으니.
마르셀이 투덜거렸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일요일에만 빵을 배달하는 거야. 일요일에는 빵이 평일보다 더 비싼 데다가 일요일에 빵 사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문하는 것을 집까지 배달해 주겠다고 했지. 내가 아는 빵집 아저씨는 좋은 생각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분이거든. 나에게는 평일과 같은 값으로 빵을 파시기 때문에 빵 한 개당 100, 200원씩 버는 셈이야. 교통비까지 합하면 고객당 최고 1,000원을 받으니까 일요일에 2-3시간 일하는데 한 달에 8만원 이상을 벌어들이지. 8만원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 동네 양농원에서 일주일에 4일씩 오후에 일을 하거든. 마르셀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다. 어디라고? 양농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 시장도 봐드리고 산책도 같이 해. 대화를 할 때도 있고 놀고만 있을 때도 있지. 그 대가로 양농원 원장님한테 시간당 5,000원을 받는데 일주일에 대략 35,000원에서 45,000원 정도를 버는 셈이야. 그것만 해도 한 달에 거의 15만원쯤 되지. 나는 마르셀의 이야기에 푹 빠졌다. 그러면 합해서 한 달에 23만원이네. 정말 굉장하다. 나는 잠깐 사이에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우리 집 근처에는 양로원도 없는데. 그래, 넌 내가 아니고 여자이니까. 마르셀이 나를 놀렸다. 넌 안 되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부터 그만둬야 돼. 되는 것을 찾아야지. 또다시 달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는데 나는 가까이에 있지도 않은 양로원을 생각했으니 생각이 깊지 못했다. 머니도 항상 이 부분을 얘기했었지. 마르셀이 내 생각에 끼어들었다.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아. 그래서 그것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해서 빵 배달이라는 생각을 해낸 거야. 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그것으로 돈까지 벌잖아. 정말 환상적인 생각이라는 느낌이 팍 왔어. 난 마르셀의 말에서 정말 강한 인상을 받았다. 내가 가진 가능성들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도무지 떠오르질 않아. 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넌 뭐 좋아하는데? 마르셀이 물었다. 수영하는 거랑 인형. 나는 재빨리 말을 바꿨다. 인형처럼 귀여운 강아지와 노는 거. 그리고 그래. 자신의 찬 목소리로 마르셀이 내 말을 끊었다. 그럼 그것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강아지와 놀면서 돈을 번다고? 난 마르셀의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다. 아유, 이런 새대가리. 마르셀이 소리를 질렀다. 너 매일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해야 하잖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마냥 머니랑 산책하는 걸 좋아할 뿐이지. 그리고 너 나보고 멍청이니 새대가리니 하지 마. 바로 그거야. 산책할 때 다른 개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잖아.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 되는 거고. 정말 멋진 얘기였다. 마르셀, 정말 좋은 생각이야. 넌 생긴 것은 개구리 같은데 머리는 아주 좋구나. 나는 소리를 질러대는 마르셀에게 서둘러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계획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웃에 있는 개들을 거의 다 잘 아는 편이었고 날 좋아하는 개들도 많았다. 그런데 이제 그 개들과 놀면서 돈도 벌 수 있다니.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 주위 사람들은 전부 가난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돈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 때문에 마르셀도 발견했고 집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다시 한번 다이를 생각했다. 그러다 잠이 들었다.